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티플렉스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었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미국과 중국에 이제 관련된 좀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자, 그리고 시장과 나름대로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어가지고 티플렉스라니까 시장의 방향성하고는 약간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 종목을 편입을 했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나 그런 데서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뭐 티플렉스와 같은 이런 히트류 쪽을 좀 우리가 당분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번 주 한 초반부터 이 지수가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이 흐름에 좀 맞게 매매를 하려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 금리나 이런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포트에 좀 편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티플렉스나 유니온 머티리얼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밤이죠. 장 마감하고 나서 그 중국의 이제 히토류 기술 쪽 관련된 뭐 수출 제한된 이슈 때문에 오늘 또 그렇게 장 초반에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동국 RNS나 유니온 머티리얼즈와 같이 이렇게 더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국에 시장의 좀 흐름에 먼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선점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제 히토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테마를 많이 타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붙는 거는 사실 좀 좋은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급등한 상황에서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거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서 이제 음봉이 차트 보시면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가 잘 형성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시가가 떠서 시작하는 거는 사실 무리하게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시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지금 진입은 사실 조금은 늦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1차 목표가 도달을 한 상황이고 2차 목표가가 4,480원이었는데 2차 목표가까지 과연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은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여전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은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 컨덴서입니다. 이 MLCC 쪽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업황이 바닥을 찍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MLCC 쪽 관련해 가지고도 이 전장용 쪽 관련해 가지고는 판매 ASP도 비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성도 좋고 앞으로 이쪽 전방 산업이 이제 앞으로 뭐 전기차량이거나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MLCC의 숫자는 많이 팔리고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MLCC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월 2분기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은 선반영된다. 주가는 항상 선반영된다라는 부분들을 짚고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우선은 이 쌍바닥을 찍고 정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몸통으로 정고점을 좀 강하게 좀 뚫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능성은 열어두기는 하는데 우선 좀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조심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제 1월 달부터 좀 쉬지 않고 2월 첫째 주까지 강하게 달렸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증시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은 뭐 고용 서프라이즈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뭔가 조금은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약간 매파적인 이 발언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우려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장은 그렇게 반응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나왔었죠. 근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또 우선은 아직은 아닐 거다. 뭐 이렇게 시장이 좀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어제 지난밤에 발표했었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도매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또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염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어제 미국 증시에서 장 막판에 낙폭을 확대했던 거는 미 연준 위원 한 분이 이제 25bp가 아니라 50bp에 대한 인상 가능성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시장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 대해서 약간의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우선은 약간은 수익기회 줄 때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 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면서 주식으로만 구성이 됐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그 리스크들이 있고요. 해지 못하는 그 리스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웬만한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좀 해지가 아무리 주식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했었을 때 그 해지 효과가 저는 조금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다양한 뭐 상품들이 있잖아요. 뭐 ETF나 아니면은 뭐 다른 상품들, 뭐 예를 들어서 달러를 추종하고 있는 ETF나 아니면은 뭐 시장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나마 해지할 수 있는 뭐 인버스 그런 부분들로부터 좀 포트폴리오 베타를 조금은 낮추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책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철강 쪽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세 보이는 섹터 중에는 건설기계 섹터도 있지만 철강 업종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국발 모멘텀하고요.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쪽 관련된 좀 이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양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가는 14,330원이고요. 종목명은 축구 잘하게 생긴 동국제강입니다.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 조금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14,330원이면 한 7% 정도 전일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의 키워드를 여러 가지 좀 뽑아본다면 결국에 물가잖아요. 물가고 지금 만약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PPI든 CPI든 이런 물가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재나 이쪽이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성장주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중국 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이제 다음 달 3월 4일부터 5일까지 양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 관련된 뭐 정책들, 뭐 부동산 부양책이나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인플레이션 쪽 관련된 물가 쪽 관련된 부분들 놓고 본다면 뭐 나름대로 뭐 철강도 그런 쪽으로부터 조금은 좀 피해를 덜 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통화 정책이 예를 들어서 약간은 조금은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조금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글로벌 철강 가격도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 또 철강 업황이 또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기사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2월 16일 날 기사인데요. 자, 후끈 달아오는 철강주 미국과 중국 덕분에 웃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 최근에 뭐 KRX 철강 지수가 일주일 새 4.3% 올랐다라는 부분들과, 자, 미국이 이제 인프라 정책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책, 그런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지금 많은 뭐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나 이런 다양한 투자사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게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거는 결국에 중국 경제가 앞으로 이런 부양책이나 아니면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철강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철강 쪽에 대한 관심은 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약세장에 만약 들어간다면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부동산 부양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정책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인프라 정책들, 그리고 중국의 이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양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가도 지금 밑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쯤은 좀 철강 쪽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도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한 2번 정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고점 2번 저항받았던 가격대를 오늘 몸통으로서 좀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 돌파한 종목들 우선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스토캐스틱 지표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과열 구간은 아니고 밑에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초적으로도 부담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들이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질문 받아보고 1차 목표가 등 이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국제강을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한 1조 3,600억에서 그 범위를 넘나들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그 영업이익이 7,785억,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올해도 뭐 그 정도 실적이 만약 기대가 된다면, 지금은 저평가된 구간이지 아니면은 뭐 고평가된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멀티플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싸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업황도 지금 철강 쪽 업황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철강 쪽 올해 또 많은 이 국가들이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집행해서 뭐 SOC 투자나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주면은 조금은 그래도 철강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유지를 했던 기업이라서 뭐 충분히 지금 뭐 PBR도 0.4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장부상 가치 대비해가지고 청산 가치 대비해서도 뭐 0.4배 정도 수준이면은 뭐 물론 뭐 철강주가 PBR이 높은 그런 업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부담은 없는 기업이다,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철강이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 2차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2,500원입니다.